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지금 3조 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최대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합니다. 이번 지원책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2차 재난지원금 시급히 지원이 돼야 한다라고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정부는 이제 지급할 예정이고요. 상인분들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번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현재 대구발 예. 코로나 위기 때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았던 상황이고, 예. 그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다는, 언젠가 끝나겠지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예. 8.25 재확산 이후, 코로나 재확산 이후, 네. 소상공인들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계속 어둠이 계속 지속되구나라는 생각으로 예. 참담한 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이제 전 국민 지급이어서 실제 상인분들이 좀 소비 진작 효과를 많이 느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선별 지급이라서 네. 어떻습니까? 선별 지급이 되면 지난번 전 국민 지급 때보다는 소비 진작 효과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나요? 일단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전 국민들과 소상공인 모두 다 함께 지급을 해주시면 감사한데, 네. 근데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리 경제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소상공인 안에서의 사각지대가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각지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업종별로도 지금 좀 체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식당, 네네. 고깃집, 빵집, 커피 전문점, 노래방, PC방 네. 각각 이해관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모든 업종 주인분들은 이번 정부의 선별적 지급 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던가요? 지금 고위험 위험 지정 시설이 돼 있는 노래방이나 또는 이제 PC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장이 스톱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 모두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원하는 것에서 공감대는 있습니다. 다만 올해 창업을 했던 분들이나 올해 창업했던 분들, 그다음에 정통시장에서 현금 거주자만 하시는 분들이나 또 길거리에서 보면 시장에서 그냥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업을 간판을 걸고. 그리고 또한 폐업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분들에 대한 보편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 사각지대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네요. 올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통시장에서 현금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업종이 이제 주점입니다. 감성주점을 비롯해서. 근데 사실은 주점 지원은 지금 제외되어 있는데 이쪽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분들 중에서도 대형으로 술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그마하게 술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입장이고 술을 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부분을 배제한다는 거는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모든 큰 대형 유흥업소나 그런 업소가 아니라면 모두 동일하게 진행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 지원금은 한 2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업 중단이나 제한된 업종은 일단 돈을 다 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대상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앞서 이제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각지대에서 어떤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 불만이 큽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창업하신 분은 어떻게 매출 증명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사각지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맹커님께서 말씀하신 현금 장사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 이 부분들도 사실 사각지대가 됩니다. 또한
그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주로 요즘에는 대부분 카드 결제가 되는 게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하지만 네네. 동네 미용실 같은 경우는 현금만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사각지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네. 이번 그 소상공인 지원책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고위험 시설이나 고용인을 갖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라면 차등 지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분들 이 설문조사 보니까 5명 중에 1명이 실제로 좀 폐업할 것 같다. 정말 폐업할 정도로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폐업을 준비하거나 지금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점주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권리금도 못 받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한 정부에서 지원금이 한 200만 원 내외 됩니다. 이거 갖고는 또 그 부분이 그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원상 복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원상 복구. 그래서 지금 현사에서 폐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폐업하시는 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을 좀 편성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든가 아니면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또 폐업까지 결심하셨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지금 백신이 내년 초, 일러야 내년 초쯤 나온다고 하니까요. 연말까지 지금 상황 같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나 4차 이런 추가 지원도 또 논의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가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추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에게 생각할 때는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좋거든요. 이제는 희망이 아니라 이제 최소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폐업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창업해서 사각이 이루어지던 분에 집중적으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분들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선별적인 지원 방안. 그 가운데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